마음을 비웠어요. 예. 이제 이제 가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어쩌면 제 생각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마음은 다 비우고 죽는 걸로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깨어났죠. 네. 본인 스스로가 그런 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니 이상하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사느니 뭐 죽고 싶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좌절해 본 적이나 부정해 보거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병원이나 이렇게 옮겨 다니면 의사들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 심리적인 프로파일을 합니다. 맨 처음에 들어오면 환자가. 근데 지금까지 의사들이 들어왔다가 한 번 해보더니 이 환자는 필요 없다. 그냥 딱 한 번씩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죽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런지 한 번도 지금까지 뭐 여기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또 뭐 디프레스 되거나 이런 적도 없고 사실 제가 다치기 전에는 좀 눈물도 많고 좀 이렇게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약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울어본 적도 없어서 가족들은 오히려 너무 그러니까 참 곤란해해요 저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그런 곤란한 마음은 교수님께서 가족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그렇죠. 생각 때문에 아니었을까요? 근데 저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예. 아니 저는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 죽는 줄 알고 다 모든 걸 포기까지 했는데 다시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선물이고 어떤 축복이지 아니 뭐 어떤 제 인생이지 이게 뭐 행복과 불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웃긴 얘기로 제가 맨 처음에 3일 뒤에 의식을 회복했을 때 그때 이제는 목에 호스가 꽂혀 있어서 목에 기도에 구멍을 내고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네. 근데 깨자마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옆에 이제 한국에서 날라오셔가지고 미국 병원에 있는데 집에다가 제가 자꾸만 탁 깨어났을 때 자꾸만 죽었던 거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얘가 지금 당장 불편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걸 얘기하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목숨은 구한 것 같은데 머리를 다쳐가지고 참 헛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자꾸만 죽음의 얘기를 하니까 예. 좀 그게 중요했지. 정말 왜 그런 거에 관한 거를 하면서 제가 그 당시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참 저도 사실 그 전에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그때 이제 딱 제가 느꼈던 것은 야, 죽을만 하다. 죽음이 그렇게 나쁘지구나 이렇게 불쾌한 경험, experience가 아니구나. 네. 너무나 이게 자기를 돌아보고 아주 참 자기 성찰에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이 돼요. 예. 뭐 그와 같은 성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이제 모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어떤 그 신체적으로는 그 재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훈련 기간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뭐 관련해서 미국에서 그 3개월이 아주 중요한 시기였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첫째 3개월 동안에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뭐, 친구들 방문하고, 뭐, 주변에서 시끄러웠을 거예요, 병원에. 네. 근데, 저로서는 미국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저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차분한 시기였고, 또 그 다음에 재활이라는 것이, 이 물리적인 치료 같은 경우는 몸의 기능이 10%, 20% 있을 때 이거를 운동을 통해서 30%, 40% 키워주는 게 재활이지 저처럼 완전히 빵인 경우는 물리치료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물리치료보다는 그냥 물리치료하는 사람들 구경을 했죠, 옆에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이제 없는 것이었겠습니다만 대신 그 교수님의 눈높이에 맞춘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라고 할까요? 그 기기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 작업 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영어로 이렇게 occupational therapy라 그러는데 예. 그게 뭐냐면 사람을 그 전에 살 수 있던 원래의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도와주는 게 그 작업치료의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저한테 제가 이제 렌초 로스 아미고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병원이 뭐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런 척추 손상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저 같은 환자는 아주 쉬운 죽 먹기죠. 그래서 아주 그냥 루틴하게 보면서 한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게 제가 손을 전혀 못 쓰지만 컴퓨터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네. 뭐 훈련시킨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 옵션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이걸 하니까 딱 되는 순간 하는 걸 제가 알았는 순간 야, 이렇게 하면 학교 돌아갈 수 있겠구나. 네. 아니, 제가 이렇게 다친 다음에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그 3개월 동안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걸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학 교수 아니고는 이렇게 다치고 할 직업이 없어요, 별로. 근데 그나마 이 컴퓨터를 통해서 그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저로서는 몸이 이렇게 다쳤지만 야,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예.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 앉아 계신 그 휠체어도 이건 미국에서 갖고 들어온 보조공학기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 휠체어라고 해서 제가 있는 게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 미국에서는 가장 싼 모델입니다. 어떤 그러니까, 기능을? 예, 보시다시피 제가 손과 다리를 전혀 못 움직이는데 휠체어는 저 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제가 손을 전혀 못 움직이기 때문에 조이스틱 대신에 머리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있고 예. 움직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사를 조절할 수 이 기능이 있고 예. 이 두 가지 외에 아주 기본 모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예. 사람들이 이제